안녕하세요. 한국사를 담당 강민성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지방직 라이브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2022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게 솔직히 어떤 면에서 오늘 들어보시면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도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그 어쩌면 논쟁적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전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진행 방식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2부로 나눌 거거든요. 1부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2022년도 공무원 공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도대체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어떤 게 궁금한가를 한번 가상으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중심으로 제가 답변한 방식으로 아마 차 일부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예쁜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좋은 예쁜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연구실 조교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그 일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걸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우리 연구실에서 모아서 저희 또 질문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답변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공무원 시험 중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번 시작해 보자 합니다. 이제 첫 질문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2022 공무원 시험 대비 라이브 특강을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라이브를 준비했냐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점은 너무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제일 큰 변화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모든 학교 요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직렬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은 직렬별로 가장 전문화된 학원이라고 모든 이 공당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원이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직렬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뭘 것 같아요? 기존에 선택 과목이라 불렸던 과목들 이제 선택을 부르는 건 잘못된 거죠. 이제 뭐예요? 전공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공과로 바뀌었다는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 이거와 맞물려서 진짜 엄청난 변화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변화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전공 직렬별 전공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아주 폭발력 있는 변화가 이제 변화를 다들 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공통 과목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공통 과목으로 불렸던 필수 과목으로 부를 수도 있고 공통 과목으로 부를 수도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요. 그게 2017년 국가직 추가 채용부터 아주 유의미한 변화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누구도 한 번은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제가 소속된 회사에도 여러 차례 이걸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선택 과목이 전공 과목으로 바뀌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건 엄청난 변화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예전에 선택 과목이라 부르면 이 선택 과목 사이에 여러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선택 과목 그 어떤 과목을 선택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떤 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점수대로 이걸 반영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가 있었냐면 조정 점수란 게 있었어요. 그 그 유불리를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원점수는 이게 뭐 이렇게 대표 예를 들게 우리 그 선택 과목으로 가장 유명했던 게 행정법의 행정학이니까 원점수는 이게 100점인데 조정 점수로 이게 보정을 봐버리면 이게 100점이 아닌 거예요. 보통 한 70점, 7, 80점 되는 로 보정이 돼 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야, 이게 국어, 영어, 한국사의 한 문제와 행정법, 행정학 한 문제 같은 비중이 아닌 거야. 중요도가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이 또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어요.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도 어떻게 했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뒤에 선택 과목 뒤로 밀어서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은 진짜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행정법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때 이건 좀 오버한 이야기지만 행정법 한 2개 틀리더라도 나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면 이거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공과로 바뀌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 점수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냐면 그냥 다 원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한 개나 영어 한 개나 아니 한국사 한 개나 행정법 행정학 같은 전공 과목이나 한 개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더 비중이 높은 과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오고 뒤에 전공 과목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야기가. 완전히 근본적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니 당신 이거 되게 당신의 위험한 발언 아니야. 당신은 한국사 선생님.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진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사 선생님이 더 편하게 말한 거예요. 저 또한 그 앞에 선택 공통 과목, 필수 과목 시대에 가장 혜택받았던 과목의 한 선생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린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공통 과목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통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었던 그 과거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한 2017년 국가직 추가 채용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어 예를 들게요. 제가 이런 국어 예를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뭔데 국어를? 그렇죠. 제가 어떻게 국어 선생님들의 그 깊이 있는 지식과 감히 저의 얄팍한 지식과 비교하겠습니까? 전제값니다. 영어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이제 대략적 러프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해 국가직 예를 한번 들을게요. 올해 국가직이 이제 국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혹시 국어 보시면 독해도 있고 어법 그죠? 어법 규범 어법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규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트도 있고 그리고 어휘 속에 한자두가 있죠. 이 세 파트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가직이 지방직이든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요. 네, 독해입니다. 독해가 14문항이 나왔고요. 국가직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법과 규범이라고 부르는 게 약 4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휘 한자가 2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독해가 14문항이 나온 거죠.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가 14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어법 혹은 규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법 관련된 이야기가 3문항, 그리고 어휘나 한자가 3문항이 나왔습니다. 좀 더 이야기 이제 비중 바뀐 이야기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독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약 전체 문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이미 정해진 이야기고요. 아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이제 몇 가지 파트를 나눌 수 있잖아요. 독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영어라는 파트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문법이 있죠. 그리고 어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가지 파트 나눌게요. 이 중에 제일 많은 문항이 나온 건 뭘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당연히 독해입니다. 독해가 국가직 같으면 10개 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생활영어 2문항이 나왔고요. 독해가 생활영어만 12문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문항이 문법과 어휘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올해 지방직은 오히려 독해가 12문항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지방직 같으면 뒤에 보는 어휘 문항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12개가 아니라 이걸 15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생활영어 2개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쯤에 독해를 12개로 본다면 나머지에서 문법에서 3개 그리고 어휘에 3개가 나왔거든요. 그럼 잠깐만 가만 보시면 영어 동안 독해와 생활영어에서만 60% 이상 12개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많을 땐 14개 70%가 나온 거고요. 그죠? 올해 지방직 또 보기에 따라서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직렬별 체제가 바뀌면서 전공막 채용에서
아주 정말 휘발성 있는 폭발력 있는 주제로 바뀐다는 거죠. 국어, 영어 독해 비중의 변화가 무슨 의미인가요? 음, 이 독해 비중이 늘어났다. 이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부터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느낌을 가져보세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2021년도 지방직 국어입니다. 지방직 국어는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국어 문제 가운데 가장 쉬웠던 문제 중 하나라고 추정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A3로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네 페이지짜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밀려오는 생각 뭔가요? 자, 우리 지금 문제 풀자. 문제 다 개별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국어 문제지를 받아보면서 느껴지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가요? 느낌이 안 오십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서 이거 20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100분을 봅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처음 공무원 하시더라도 이건 다 아실 텐데 100분 안에 다섯 개 과목을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 과목은 다 기계적으로 5개의 과목을 나누자면 국어에게 할당되는 건 20분이고 영어도 20분, 한국사도 20분, 그리고 전공 과목 2개도 20분, 20분이 있는 거죠. 이건 아주 기계적 배분을 드린 거예요. 그럼 그것도 20분이라니까 아무 시간이 현재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자면. 자, 전 이렇게 볼게요. 다시 우리 20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저 질문을 이렇게 했네요. 자, 20분에 푸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죠. 어떠세요? 그죠? 이러면 또 여러분이 나한테 던지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최근 이번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해 국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직 또한 국어는 4페이지로 나옵니다. 계속 그랬고요. 4페이지짜리 시험지로요. 근데 이게 왜 시끄럽지 않았죠? 전 이렇게 말할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분들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뭐냐면 야, 독해는 어렵지 않아 라고 말해요. 독해는 어려운 게 아니야. 맞아, 실제 풀으면 어렵지 않아요. 에? 실제 니들 틀리는 건 뭔 줄 알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 어법, 그 다음에 규범, 그리고 어휘 한자에서 틀리는 거야. 거기 틀리는 거지. 그 6문항이 틀리는 거지. 그 열린문이 틀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맞아요. 근데 이 앞에서 이제 어휘 풀고 어법 풀다가 이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자, 몇 분 동안 풀었을까요? 20분은 불가능하겠죠. 제가 보기에 최소 미니멈 30분. 그럼 우리 기계적으로 분배는 10분이 어디로 날아갔네요. 그렇죠? 하나 더요. 문제가 그걸 30분 풀면 좀 다행이에요. 만약 이걸 40분이 풀면 이제 답도 안 나오는 겁니다. 35분 푼다. 이제 물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도 그 다음이에요. 이제 영어를 보는 거거든요. 똑같이 지방직이었습니다. 지방 영어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20분에 읽을 수 있어요? 다시요. 제가 계속 묻고 싶은 건 20분에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20분은 풀어야 돼요, 문제는. 근데 이걸 20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30분. 그럼 30분이면 이미 국어 30분 내지 35분 썼어요. 아니면 안 하면 40분 쓸 수도 있죠. 영어 아주 빨리 30분 풀고 안 되면 35분 풀고 40분 풀었어요.
그리고 한국사 20분 풀어보자고요. 우리 행정법 어떻게 해요? 쭉 찍나요? 전공 과목 찍나요? 옛날에 이걸 받아들이니까 선생님 이 논리가 통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만큼 국어, 영어, 한국사가 중요해 라는 말이었어요. 왜? 국어, 영어, 한국사는 행정 뒤에 전공 과목 꼭 가장 유명한 게 행정법 행정학이라서 계속 그 예를 들게 되는데 다른 직률 치고는 기분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공 과목 둘보다는 같은 문제 비중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 집중해야 한다. 앞에서 절대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 뒤에 하나를 잘 놓치는 게 낫지 앞에 하나를 놓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심지어 앞에 하나를 잘 풀면 뒤에 두 개를 놓쳐도 괜찮다 하는 생각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똑같다니까요. 돌아가서 잠깐만요. 하나 예를 들게요. 이거 20번 문제는 이게 반 페이지가 지문이에요. 문제 하나거든요. 이거 풀다가 행정법 두 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행정법 두 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진짜 피 보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왜 좀 갑자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럼 우리 독해가 중요해. 왜? 독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국어, 영어요? 빨리 푸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좀 돌아가서 저는 한국사도 말하거든요. 한국사도 요즘은 지문이 반 이상 나옵니다. 자료 제시 문제거든요. 저는 한국사 풀 때요. 이제 돈영점 들어가면 학생들이 시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래를 10분 안에 푸는 연습 시킵니다. 성사 20문제를 푸는데 10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한다. 주는 시간 10분 줍니다. 10분. 난이도 뭐였던 건 10분 줍니다. 학생들 토하려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난이도 좀 더 가면요 7분 줍니다. 7분. 이게 정규 시간에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야 좀 쉬우면 5분에 풀어야 한다 라고 말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실제로 문제의 구성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에서 분명히 어려운 건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해가 아니라 영어는 독해도 어렵죠.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국어에서는 독해가 맞아요. 어렵지 않은 거 맞아요. 독해가 난이도는 평이한 것도 맞아요. 현재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비문학이 한번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독해는 평이했던 거 맞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이 맞아요. 어법이나 어휘 한자에 틀렸던 건 맞는데 문제는 독해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직에서도 아픈 사연들이 막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빨리 푸는 압박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밀려온 첫 번째 생각 하나밖에 없겠죠. 빨리 풀어야 한다. 다른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풀어요. 아니 이게 참고로 말하면 이게 진짜 딜레마라는 이야기 드릴까요? 이게 수능과 이게 근본적 공무원 시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능은 진짜 좋은 게 여러분 제일 봤던 시험이 힘들은 게 수능이잖아요. 수능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교시가 1교시 있고 2교시 있고 3교시 있고 4교시 나눠져 있어요. 국어 문제 밀리더라도 그냥 국어로 끝이에요. 수학 밀리더라도 못 풀지 몇 문제 못 풀고 수학으로 그 끝이라고요. 그게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심리적인 충격과 타격에 영향을 줄 뿐이지 시간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무조건 교시가 없어요. 근데 100분 주고요. 5과목 히트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꼬이기 시작하면 뒤까지 다 꼬여요. 앞에 시반 잡아먹으면요.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공 과목은 국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전공 과목도 난이도가 이전과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제를 조금만 깔게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 말 때 말을 주의하는 게 이 데이터들을 사용할 때 되게 주의할 말을 써야죠. 함부로 말을 쓰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지방직 보기 전만 해도 이거 참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약간 낀 게 국가직과 지방직이에요. 국가직과 지방, 특히 지방직에서 너무 쉬워지는 말이에요. 아시죠? 지방직 다 쉬웠다는 거 올해. 점수 인플레였던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고. 특히 한국사 진짜 아마 지난 10년 동안 역대급 제일 쉬웠어요. 더 이상 쉽기는 어려워요. 그 쉽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국가직 지방직 전까지만 해도요. 희한하게 모든 그 시험 관련자들에게 우리 이제 이 수험을 고민하고 이제 입사정을 같이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꼈던 현상이 있었어요. 어? 얘들이 정말 전공 과목 직렬별 체제를 앞두고 되게 특이한 재밌는 현상을 보여주네. 뭐? 공통 과목, 필수 과목은 난이도가 쉬워지네 점점점. 근데 되게 평양이 되네. 실제 그랬어요. 법원직, 국회직. 국회직은 영어가 좀 어려웠으면 참고로 말하면. 그리고 뭐 경찰 혹은 소방 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어려웠냐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전공 과목이 다 같이 어려웠어요. 그게 일관됐어요. 법원직을 보는 친구들이든 뭐 국회직을 보는 친구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상 국가직과 지방직 가서 그냥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저도 말하면서 약간 여기서 단언에 말하기 좀 곤란한 지점이 생기긴 했는데, 하지만 솔직히 국가직과 지방직 전까지만 다들 생각이 뭐냐면 진짜로 이게 직렬별 체제로 가는구나. 그리고 인사혁신처나 여러 기관들이 노리는 게 그거구나. 직렬별로 간다는 것이 정말 직렬별의 전공 과목의 난이도를 위해서 그 직렬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줄이는 거구나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와 관련된 또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선택 과목별로의 학회들이 있고 학회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저도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거 맞추면 미아리 가야죠. 그걸 처음 다 알고 있다면. 하지만 모두가 저 말고도 다 같이 추정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전공 과목의 난이도는 올라간다. 실제로 올해 나왔던 행정법과 행정학 어떤 이게 국가 지방직에 나왔던 계속 행정법 행정학 예를 들어 진짜 미안한데 일반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난이도일 거냐? 솔직히 저는 아니라는데 500원 겁니다. 확실히 500원 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보다 높을 거라 저는 500원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체적인 직렬별 트렌드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국가제 지방이 전까지만 있었던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있었던 일관된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죠. 우리 이제 이때 공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원래 공통 과목 필수 과목 중요했으니까 국어, 영어 하고 한국사 하고 그리고 이제 구시월 가서 전공 과목 하고 이게 일반적인 트렌드였어요. 그게 현명했던 것도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전까지 그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의 순서가 맞았습니다. 100% 맞죠? 너무 잘했던 거가 맞고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제가 아주 위험한 발언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진짜 주제 넘게 이렇게 한국사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른 과목을 말씀드려서 진짜로 이건 주제가 너무나 생각을 계속 하면서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근데 여러분들 수능 때 공부해봐서 느끼지 않아요? 국어가 독해가 70% 나오는데 14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독해 공부 강좌는 열심히 잘 들으면 성적 올라요? 성적 한 번에 빵 오르나요? 또 궁금한데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거니까. 영어요. 강좌만 딱 들으면 영어 성적이 독해 성적이 독해 실력이 빵 오르나요? 그죠? 반대로 한국사 오르나요? 네, 올라요. 약간 거기서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좀 제가 항상 선생님 약간 아예 과목을 안 가르치면 모르는데 좀 약간 미안한 게 있는데, 네.
전공 과목에 대표 계속 행정법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근데 행정은 워낙 많이 섞여 있으니까, 행정법이 한강 그 개념 강좌 들으면 성적 오르나요? 네, 올라요. 우리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오르는 성적의 비율을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아, 실제로 한국사 그리고 전공 과목 두 개는요, 실제로 투입한 만큼 올라요. 근데 국어 영어는 독해가 최소한 50에 60%? 아니 70% 투입한 만큼 오르진 않아요. 그건 감각을 길러가야죠. 꾸준히 이 독해에 대한 읽기 능력에 대한 감각을 길러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한 방에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국어 영어가 전공 과목보다 비중이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비중이 같네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의 출발의 순서는 제 과목에서 죄송하지만 한국사와 전공 과목 두 개라 생각해요. 그게 먼저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럼 국어 영어는 안 할 거냐? 해야죠.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국어 영어는 독해 지문을 꾸준하게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처음 학원에 와서 혹은 학원 독서실에 가서 혹은 집에서는 어디 공간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첫 번째는 첫 1시간은 30분 나눠서 국어와 영어 독해 지문들을 읽는 연습들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게 만든 거지. 강좌 하나로 승부를 보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제 말이 꼭 맞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건 분명히 미리 먼저 깔고요.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는 거 먼저 깔고요. 하지만 저라면 저는 한국사 전공 과목 두 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는 매일 아침 꾸준한 독해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익히고 늘려가는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어 영어는 시간의 게임도 너무 중요한 게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영어랑 국어 공부가 너무 늦는 건 아닌가요? 전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7, 8월부터 꾸준하게 아침에 공부를 시작했으면 국어, 영어는 독해 연습을 하는 게 맞다. 특히 국어는 그런 것 같고요. 영어는 정말 독해 실력을 늘리는 게 어떤 방식인지 제가 외람된 저의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희망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니 국어, 영어를 뒤에 한 9, 10월이나 막 그때 뒤에 오면 너무 늦어서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좀 이렇게 독해를 제고 나머지 파트 분야가 이른다 했잖아요. 국어 같으면 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법이나 어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휘와 한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휘 속에 한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그 문제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출이에요. 진짜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해드리면요, 진짜로 이게 공단기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공단기가 이렇게 풀 서비스를 거의 유일하게 하는 회사잖아요. 타 회사도 하긴 하지만 거기는 모집단이 너무 적어서 잘 안 맞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공단기 많이 비판도 하지만 공단기가 다른 회사가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가 뭐냐면 풀 서비스예요. 시험 끝난 다음에 채점해 갖고 그 데이터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그 3차 컷 정도 나올 때쯤에 여러분 혹시 먼저 앞에 치렀던 학생들 물어보시면 그 컷 보기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 몇 점인가. 왜냐하면 그게 대충 맞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공단기가 모집단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그 데이터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꽤 잘 맞아요.
그럼 분명히 맞죠. 제가 공당이 많이 비판 넣었지만 그럼 분명히 아주 훌륭한 서비스라고 있는 건 맞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 보시면 거기서 이 데이터 누적을 잠깐 보시면 그렇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 국어에서 어법이나 어휘 한자가요. 기출에서 얼마가 나오냐? 80%가 나와요. 진짜로요. 최소 70% 이상, 약 80%점이 기출을 베이스로 나와요. 그래도 한자양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더 충격적인 예를 들까요?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한자 양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 한자의 총량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약 800자예요. 알아요? 1000자를 안 넘겨요. 근데 거기서 80% 나온대요. 이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80%, 7, 80% 나온단 말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지선 좋은 건 사지선다예요. 하나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나머지 세 개는 맞는 뜻이 틀리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휘도 마찬가지고 어법도 마찬가지고 네 개를 다 모르더라도 기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기출을 중심으로 국어는 보면 돼요. 실제로요. 어법이나 어휘 한자는 아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고마운 건 영어 또한 우리 독해를 제하고 있는 게 생활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문법도 있고 어휘도 있다 했잖아요. 거기도 대부분이 약 87, 80%가 기출에서 나와요. 사지선다인데 이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은 이 기출을 되게 잘 활용해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여담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이게 숨은 비밀인데요.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봤던 수능과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출제 기간이 짧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변별력이 있어야 하고 또 더 나가서 난이도도 적절해야 하고 근데 짧은 기간에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러니까 분명히 공무원 문제는 문제 내 방식은 아니죠. 문제 내에서 뽑아서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 내는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출만 참 잘하더라도 꽤 많은 걸 해볼 수 있네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의 극복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국어 영어는 그 시간 낭비에 대한 연습들을 하는 게 지금도 해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실제로요. 이해가시죠? 아니, 내 옆으로 이제 조금만 세서 딴 얘기 조금 하나 더 해드리면 이제 국어 영어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더 해드리면 솔직히 예전에 시험은 그 이제 2021년도까지 누가 많이 잘 붙은 줄 아세요? 누가 유리했는지도 알겠죠? 제가 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를 했을 때 주로 국어 영어 잘했던 친구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국어 영어 잘하면 정말 그 과목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큰 그 메리트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어 영어 약했던 친구들이 이걸 극복이 참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공을 잘하더라도 선택을 잘하더라도 열심히 해도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턱에 턱 걸려서 넘어지고 국어는 그러니까 특히 영어에 많이 걸리죠. 영어에 턱 걸려 넘어지고 뭐 국어에 턱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사도 의외로도 막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죠.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나 전공 과목 두 개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약간 말씀드렸죠. 이런 말을 더 넣을게요. 우리가 이제 대략적 데이터를 보면 원점수를 이야기해요. 소중점수 빼버리고 이제 계산 편하게 해서 원점수를 보면 국가직 같은 거 합격을 하면 대략 점수가 이제 지방직 한번 말할 수 없어요.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운빨이 이게 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국가직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한 450점 정도 받으면 원점수 다섯 과목이 100점 100점 한다면 약 450점 정도 맞으면 합격이 눈에 보여요. 460점 정도 되면 실제로 면접에서의 아주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웬만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 450점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저 정도로 계산한다면
국어 영어 한국사를 진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하고 조금 미끄러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나 영어 진짜 극복 힘들어. 나 영어 정말 안 돼. 난 영어 80점은 영어는 꿈이야. 그럼 나머지를 잘하세요. 이제 돼요. 영어 60점 맞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4과목에서 2개만 들리세요. 그럼 당신 합격하는데요. 극복 불가능한 게 아닌데요. 충분히 극복하는데요. 진짜 어떤 면에서 최근에 이 변화는요, 국어 영어를 못했던 학생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넘을 수 없었던 한계에 대한 기회 문이 열린 거라고요. 완전히. 아무튼 다른 질문 계속 받을게요. 선생님, 네. 그런데 네. 실제로 국어 영어부터 공부하면 진짜 2022년 시험까지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번만 제가 데이터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도 제가 타임 스케줄을 짜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직은 4월 초에 본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빠르면 3월 말일 수도 있고 4월 초일까입니까? 아마 좀 곧 발표할 텐데, 아마 지방직은 6월 초 정도에 볼 거예요. 6월에 보는 건 여러분 대충 아실 거고. 자, 국가직을 먼저 기준으로 할게요. 자, 국가직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한번 세보면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12개월이 안 남았어요. 맞죠? 한번 세볼게요. 7, 8, 9, 10, 11, 12, 1, 2, 3. 9개월 남았습니다. 지방직은 국가직 끝나고 우리 술 마시고 놀지 않는 전제로 그건 망이에요. 거기다 최대 맥시멈 죽어 하면 2달 줄 수 있을까요? 2달 뭐 솔직히 못 줘요. 한 6주 줄 거예요. 6주. 왜냐면 인간인지라 국가직 끝나면 정말 힘 풀리거든요. 너무 힘들게 뛰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힘 풀려 정상이에요. 그렇게 국가직 열심히 봐야지 뭔가 승부가 나요. 국가직 끝나고 나 다음 날부터 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그럼 국가직 열심히 안 봤다는 거예요. 너무 기진맥진해서 일어나기 힘들 만큼, 일주일이 회복이 안 될 만큼 열심히 봤어야 돼요. 그럼 일주일 빠지죠. 그럼 많이 줘봤자 지방직까지는 한 7주 더 줄 거예요. 국가직에 비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스케줄을 짜겠습니다. 7월부터 일반적 선생님들이 짜는 스케줄을 우리가 기존에 국, 영, 한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스케줄을 짠다면 여러분이 전공 과목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 전제 또 뭐냐면 여러분 일 말할게요. 아주 센 건 여러분 12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한다는 거예요. 12시간은 공부할 수 없는데,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무조건 여러분 12시간 해야 돼요. 그 전제로 제가 이제부터 스케줄을 짤 겁니다. 오케이? 그럼 스케줄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나 5과목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먼저 7, 8월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7, 8월에 개념서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구경하는 개념서를 시작하잖아요. 4시간째 시간표를 까시는 거고, 여러분들 거기 복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남습니다. 복습도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복습이 전제냐면 4시간 수업을 듣는데 나는 6시간은 복습을 해야지 이해가 잘 돼.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4시간 안에 복습이 끝나야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갈게요. 국어 주 3일째를 수업을 들었습니다. 복습합시다. 했죠? 선생님도 까십니다. 영어 까십니다. 그죠? 3일째 수업을 들었습니다. 복습합니다. 시간 이제 이러면 이미 8시간이 다 찼죠? 한국사 합시다. 그래서 칸을 채워 넣어볼게요. 한국사 했습니다. 4시간 수업 듣고 4시간짜리 복습한 겁니다. 이미 찼네? 행정법과 행정은 힘드네요. 여기 문제 생겨서 일요일날 비워둔다 칩시다. 일요일에 뭔가 구멍 생겨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보강하시면 안 됩니다. 보강하면 이제 전쟁 납니다. 우리 서로 답 안 나옵니다. 근데 미리 말합니다. 모든 선생님 보강합니다. 저도 보강합니다. 미친일 9월에 이거 못해요. 보강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일요일에 다 통째로 비워놓은 거거든요. 자, 다시요. 자, 근데 왜 또 구경하냐? 아니죠. 9, 10월이면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개념 끝나면 기출문제 풀어야지. 그 기출이 중요하다 말했잖아요. 기출 풀어야지. 주 이틀 반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복습합니다. 기출 풀어보기도 하고 복습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어도 합니다. 복습합시다.
한국사도 기출 풀었습니다. 복습합니다. 문제네. 우리 행정법과 행정, 예, 여기서 전공감을 행정법과 행정을 합시다. 다른 진열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제가 다른 방법을 되게 쓴 거니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자, 행정법 합니다. 여기 개념 시간을 2시간만 주 이틀만 하는 걸로 합니다. 주 3일하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복습합니다. 그냥 억지로 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임의상 한번 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행정합니다. 예, 복습 못합니다. 수업만 듣고 있습니다. 맞죠? 복습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11월 됩니다. 왜 또 그거 또 보이냐? 선생님들 여러분 좋아하는 필기노트 시작하잖아요. 안 들을 수 없죠? 복습합니다. 필기노트 듭니다. 복습합니다. 한국사 듣습니다. 복습합니다. 행정법 이제 드디어 기출해야죠. 그죠? 복습합니다. 행정은 여기 거였는데요 지금? 복습하고 있죠? 여기는 아직 기출도 못 풀었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 행정법 행정학은요, 그래서 전공과목 하나는 아직 기출도 못 풀었는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때요? 이 학생이 불성실한 애인가요? 이 학생 진짜 성실한 거죠. 눈물 나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처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숨 돌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 학생 진짜 이렇게 하기,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지켜서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학생 눈물 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3월 9까지 볼 때까지 커리큘럼 한번 돌기 쉽지 않습니다. 저 여기서 조금만 유만 발언할까요? 제가 솔직히 화났던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2021년까지 많은 학생들 가운데 오랫동안 공부하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가다 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커리큘럼 너무 길어요. 내가 보니까 저 커리큘럼 하려면 다 따라가려면 1년 동안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런 과목에 그런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와, 저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차마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저는 지금 이게 한국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와, 전 보면서 그때 화났어요. 분노했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우리가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수험생이에요. 빨리 시험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점수를 맞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 번쯤은 국가직까지, 지방직까지 전체적으로 큰 스케줄 한번 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일부가 2023년을 대비한다면, 이야기 앞에서 첫 제목이 뭐죠? 2023년을 대비한다면 제 말이 이런 말이 틀려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1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2022년에 나는 어떻게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한번 제대로 치르겠다 이야기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케줄로 공부할 수 없어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스케줄, 커리큘럼 깔아놓고 다 들어. 이거 다 소화해. 그럼 성적 나올 거야. 그 과목은 성적이 나오겠죠. 하지만 학생 영어 시험 못 붙죠. 그 말 누가 못해요? 아니, 책만 20권을 보는데 21권을 보는데 어떻게 성적이 안 나오냐고요. 나오겠죠. 근데 그 학생 못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학생 책임이란 말해야 합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이쯤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직까지 어디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아니 지방직까지 어떻게 완성을 볼 수 있는지. 아주 이 스케줄이 여러분 보시면
하루에 12시간씩 꾸준하게 매일 놓치지 않고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정인데요. 우리 냉정히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공부 스케줄을 어떻게 계획하고 시작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7, 8호 약간 말씀드렸죠. 7, 8호는요. 우리 이제 선택의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와 영어에서의 독해는 하루아침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깐다면, 그리고 거기서 감각 익히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가성비 맞게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아니 특히나 올해가 이제 두 번째 공부한 친구들이고 또 다른 게 이미 그 전에 깔려 있는 게 있고 그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제 가장 그 전제를 뭐냐, 초시생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공무원 시험에 수험가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큰 그 베이스, 그러니까 일반적 평균적 베이스 이상의 더 큰 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그잖아요.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7, 8호는요 투자하는 게 저는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아니라 한국사와 전공 과목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전공 두 과목에 투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은 꼬박고 아침에 일정 시간은 국어, 영어에 독해 할애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꾸준하게 약 9개월, 10개월 동안 익혀가겠습니다. 지방은 11개월까지 익혀가겠습니다. 감각 늘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월에 가서 이제 국어와 영어에 대한 이제 독해간의 다른 공부들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9시월 내지 11월로 해서요. 소위 말하면 아까 말했던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한자, 특히나 근데 제가 말했죠. 시간적 단축이 조금이나 가능한 기출이 그렇게 중요한 베이스가 됐다고요.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준비해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가성비 맞는 투자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번 7, 8월 달 시간표 짤 때도 가장 고민했던 시간표는 눈치를 봤던 건 전공 과목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간표 여름방학 시간표를 갈 때 오프라인에서 국어, 영어와 충돌하는 건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충돌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 근데 전공 과목 충돌하는 건 주의하려고 들으겠습니다. 왜요? 저 같으면 그렇게 공부할 거니까. 네. 선생님, 그럼 이렇게 바뀐 시험 체제에서 저희가 강의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참고해서 봐야 할까요? 전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국어, 영어는요. 아까 전에 독해에 대해서 제가 7, 8월부터 쭉 꾸준하게 그 감각 익히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러면 문제 세트를 꽤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 강의를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이 길지 않는 선생님을 들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특히나 독해에 대해서는, 독해는 제일 중요한 독해 스킬을,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의 능력에만 던져지는 건 이 독해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네 장 중에 최소한 3장 이상이 독해인데 국어 같으면 그걸 네 능력껏 저걸 읽어라, 시간은 네가 알아서 빼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러신 분 선생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여러분 아시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 뭐 또 새로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전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독해의 여러 스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주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저는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바탕으로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한자 등을 빠른 속도 양을 줄여서 정리해 주실 선생님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이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에서의 가장 중요한 강의 선택의 기준은 꼭 들어보세요. 어떻게 듣냐고요? 맛보기 말고요. 맛보기는 미리 말할게요. 모든 선생님 지가 제일 잘하는 걸 맛보기로 깔아놓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맛보기 뭐예요? 전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사시대 들려갖고 그때 힘들어서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해야 하나 말아 고민한 친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 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에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들으시라고요. 근데 그걸 듣기 어렵다는데 아니요. 비밀 가르쳐줄게요. 모든 사이트들은 강좌를 구매했을 때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전액 환불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할 때 아니 뭐 공당이 자신이 있으니까 다 들어보라는 거잖아요. 공당이 이 정도 자신이 있죠. 자, 공당이는 아마 그거일 겁니다. 단과 강좌 기준으로 그러니까 프리패스는 좀 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도 제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고객선택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나 지금 환불 안 돼, 거기서 나쁜 놈 이러지 마시고 고객선택 확인을 꼭 하시는데 단과 강좌 기준으로요. 아마 이 두 강까지가 7일 뒤에 두 강까지가 아마 환불이 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에서는 뭐가 제일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속 시원히 긁어주는 사람. 영어에서도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고 꼭 들어보고 맛보기 말고 맛보기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고요. 아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걸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보고 그럼 여러분이 그건 알아요. 여러분도 그 과목의 깊이까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저 사람이 나오고 맞다 안 맞다는 알아요. 저 사람 이야기 내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알아요. 맞죠? 그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 과목은 이렇게 선택 과목 전공 말 잘했어. 전공 과목이죠. 전공 과목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깊이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몰라요. 진짜 그럴지 않을지 저도 아주 확고하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추세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법원직도 뭐 국회 뭐 등등등 해서 순경이나 소방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강의를 한번 찾아드리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지만 국어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세트를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 강의를 들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독해 연습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유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022년 국가직 시험 대비해서 또 준비해야 할 것은 없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지방제 라이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나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문제 푸는 순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4월에 국가직 시험 보는데 여러분 문제 어디서부터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예요? 딱 초면 초반에 국어부터 풀고 영어 풀고 그러다 뒤에 보니까 20분 남아있고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는 안 하실 거죠. 저는 그렇게 풀 것 같습니다. 한국사 풀고요. 전공 과목 2개 풀고요. 다시 되돌려서 국어 영어 풀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모의고사 세트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쯤 되면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만의 이제 통역 모의고사를 냅니다. 이제 출제 가능한 문제들 난이도도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문제를 내기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회사한테 꼭 권유하고 싶은 게 제발 공단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5과목을 모아서 100분의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찍이 없었던 시험이에요. 100분의 5과목을 푸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100분을 어떻게 시간 안배리할지 한 번쯤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사 20분의 풀기, 영어 20분의 풀기, 국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시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봐야 하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 전공어 두 개를 쭉 놓고 이걸 100번에 풀어서 푸는 거예요. 한꺼번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회사가 이제 그런 걸 그건 각각 선생님 이해관계 섞여 있으니까 회사가 만들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회사 괴롭힐 볼 생각이에요. 제발 만들어줘 괴롭힐 볼 생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가 좋다는 시간 낭비 연습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에요. 그것으로도 점수 몇 점 차이가 확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 낭비만으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3월쯤 되면 그것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국까지 제대로 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전략적으로 시간 낭비를 해서 풀 건지 이제부터. 그래서 나는 보통 한국사 몇 분을 배분할 수 있고 전공학 두 개 몇 분 정도 배분할 수 있고 국어 영어에 몇 분 정도 배분할 수 있는지 아니 난이도에 따라서 나는 배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지 심지어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국어 같으면 너무 어려우면 일부 지문 뛰어넘기 연습도 하는 거예요. 이제 뛰어넘기 연습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과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연습도 진짜 중요한 문제 된 거예요. 근데 실전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점수 차이를 확 가져올 거예요. 이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4장짜리 국어 정말 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봐야 할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전략 선택해야 돼요. 어디는 건너뛰고 어디는 풀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남는 시간 다시 풀라는 거죠. 난 뒤에 시간 쫓겨 울면서 뒤에 풀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심지어 극복하는 연습들이 이제부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바뀐 시험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대비할 자세 중 하나예요. 이제부터는. 왜? 이제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 직렬배 체제로 전공 과목 시대입니다. 바뀌었거든요.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때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문제를 실제 보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일 당혹스러운 이걸 누가 안 해요, 이야기를. 아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맞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질문도 있는 것 같고 너 말도 안 돼.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 이야기를 질문을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7시 5분이죠? 그죠? 7시 5분 아닌가요? 7분이에요? 제가 그러면 7시 15분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필요하시면 더 올리시고요. 저도 질문 정돈하고요. 질문 받아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